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K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광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광택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광택을 하게 되면 차량에 페인트를 벗기는 게 아닌가, 광택을 하면 또 얼마나 가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광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차량을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광택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광택을 하는 과정, 그리고 광택을 통해서 차량이 변신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3년 투싼 IX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을 준비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검정색 차량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래도 진한 회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량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월의 흔적도 있고, 자동 세차, 그리고 셀프 세차, 그리고 생활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오랜 기간 동안 또 주차를 해놔서 물때, 즉 워터스팟도 지금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특성상 낙진과 철분이 굉장히 많이 앉은 상태죠. 좋아요. 자, 우선 광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색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을 보시면은 원래 차량은 판넬, 자동차 처음에 본넷이면 본넷, 그리고 휀다면 휀다, 이런 식으로 판넬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서페이스를 먼저 뿌립니다. 서페이스는 이제 접착 도료로 보시면 되는데, 차 위에 페인트가 차 위에 바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색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서페이스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차량 색상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서페이스 위에는 이제 차량 색상, 빨간색이면 빨간색, 회색이면 회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런 식으로 차량 색깔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페인트에는 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페인트 차량을 칠한다고 해서 광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어 코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클리어 코트가 유광이냐 무광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차량처럼 유광 차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광 차량들은 무광 클리어를 그 위에 올리기 때문에 무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클리어, 우리가 마지막에 올리는 클리어는 아주 두껍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두께냐면 이제 일반 A4용지 두께가 0.1mm 정도 됩니다. 100 마이크로미터가 곧 0.1m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클리어층은 A4용지 두께만큼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0.1mm의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면서 이 차량이 반짝거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신차 때는 클리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무런 스크래치도 없고 묻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클리어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리고 낙진이나 철분 이런 것들이 앉으면서 빛이 반사가 되는 이 반사의 각도를, 이게 정반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난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광이 안 나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스크래치들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성인, 그러니까 일반 저 같은 일반 성인들이 광택을 하면 약 1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클리어층을 다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깎아지는 거는 사실 맞긴 맞는데, 도장면 색상 자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층을 다듬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이 진짜 심한 상태였을 때, 그리고 제대로 된 광택을 했을 때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깎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광택을 내셨다 치더라도 5번은 내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택으로 인한 클리어가 날아가거나 나중에 차량이 손상이 돼서 뿌옇게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제대로 된 광택을 냈을 때 얘기겠죠. 좋아요. 자, 그럼 스크래치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스크래치는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아무래도 자동세차겠죠. 자동세차 안에서 도는 그 타월들에서 발생하는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세차를 한다고 무조건 스크래치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앞에 차량이 어떤 차량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차량에 진짜 흙구덩이 차가 들어가서 그 차가 세차된 다음에 제 차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씻겨서 나온다 해도 남아있는 것들이 제 차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셀프 세차장. 셀프 세차장에 비치되어 있는 그 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소를 앞 사람이 휠을 닦던 바닥을 어디 닦던 어디를 닦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 사용하고 누가 헹궈서 걸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용하고 걸어놓습니다.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들고 다시 자기 차에 문지르게 되면
스크래치가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셀프 세차장에서 소래 앞에 끼울 수 있는 그런 타월들도 팝니다. 앞에다 끼워서 자기 차만 이렇게 닦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파니까 인터넷에서 좀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타월이고요. 타월. 셀프 세차장이나 뭐 어디 가서 세차를 하시고 차를 닦으실 때 타월을 아무거나 쓰시면은 그 타월에 있는 먼지들이 차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타월을 쓸 때 뭐 드라이잉 타월을 쓰긴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유리를 먼저 닦아준 다음에 숨을 좀 죽입니다. 숨을 죽이고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가볍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거의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은 차량을 닦을 때 이렇게 닦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닦으시죠. 이러면서 이제 스크래치가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나중에는 차에 거미줄처럼 스크래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싼 IX 광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작업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자, 광택을 하기 전에는 우선 차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차를 먼저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낙진이나 철분 그리고 페인트 가루 등 이물질들을 전부 다 걷어낸 다음에 그리고 광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철분 제거나 낙지 제거는 꼭 필수로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본넷 세차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인데 클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도 있고 이렇게 타올로 된 클레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이제 윤활제라고 해야겠죠. 차량 상태에 따라서 윤활제의 미끄러움의 강도를 선택해서 그리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철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철분과 뭐 페인트 가루 등이 많아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더. 자, 들리시죠? 이 핫바 닦는 소리 같이 굉장히 거친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거를 몇 번 더 작업을 해볼게요. 몇 번 이렇게 더 닦고 나면 자, 여기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확실히 조용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래, 그만큼 표면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클레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세차를 하면서 철분하고 낙진, 페인트 가루 등 뭐 이물질들을 다 걷어낸 상태고요. 표면은 지금 아주 매끈매끈한 상태입니다. 광택을 내기 전에 마스킹을 먼저 해놓고 광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마스킹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본넷 광택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맞는 마스킹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 자, 이게 광택 패드입니다. 양모 털로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리어층을 다듬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 광택제가 있어야 되겠죠. 광택제를 뿌려놓고 이게 기계로 이게 돌면 이 표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크래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광택 패드가 돌면서 이런 고무 몰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주면서 여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광택을 할 때는 마스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네트를 반으로 나눈 이유는 한쪽 면을 먼저 광택을 내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광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택제를 뿌려주고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을 미리 뿌려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택을 통해서 스크래치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차 광택이 끝이 났습니다. 자, 1차 광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모 패드를 이용해서 스크래치를 제거하고 워터 스팟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이제 양모 패드의 단점은 큰 스크래치들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 양모 털들이 이렇게 돌면서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사실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검정색 차량이나 뭐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가끔씩 보면 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펀지 패드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스펀지 패드는 양모 털로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를 잡아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타월로 일단은 남아있는 뭐 약품이나 이런 것들 다 닦아냈고요. 2차 광택에 맞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미세한 스크래치도 잡아내고 광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반대편은 2차 광택까지 끝나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 부위도 이제 같이 한번 광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네트가 2차 작업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가루도 많이 날렸고 해서 세차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광택이 끝이 나고 세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차가 지금 굉장히 본네트는 진짜 굉장히 깨끗하죠. 처음에 봤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조명, 저희가 쓰는 조명은, 이 조명은 전체가 전부 다 LED입니다. LED 확산형 조명이 아닌 집중형 조명입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걸 보시면은 LED가 이게 퍼져서 빛을 주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때려주는 조명이기 때문에 밖에 햇빛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더 반짝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나가보면은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차 광택, 2차 광택 제대로 FM대로 작업했을 때 이런 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광택 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본네트 하나 작업을 하는데 뭐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세차를 하고 플레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낙진하고 다 제거를 했죠. 그리고 마스킹 작업을 하고 광택 1차, 2차 스크래치를 다 제거하고 광도 살려내고, 자,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이라고 볼 때 차는 총 13판입니다. 13판. 본넷부터 시작해서 휀다, 뒷문 뭐 총 13판인데 3만 원씩만 차봐도 3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뭐 FM대로 광택을 낸다면 절대 10만 원, 15만 원의 작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택은 저렴하면 좋겠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저렴하면 좋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싸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내주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진 않습니다. 매년 광택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요. 뭐 빠르신 분들은 뭐 1년 조금 넘게 지나면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 뭐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된 광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스크래치가 놔두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따라 점점 깊어지고 심하게 되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아닐 때 빨리 광택을 받으시고 스크래치 제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광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광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본도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뭐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도색, 블랙박스, 뭐 썬팅이나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모두 다 대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K의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